60대 이후에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 9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운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대, 30대 때 하던 운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운동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관절도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운동하다가 다친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됐다는 분들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그래서 6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10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내용을 모르고 운동했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라이프를 만들어 가세요. 첫 번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하기.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이 들어서 뭔 준비 운동이야? 그냥 바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도 부족한데 준비 운동까지 언제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해요. 먼저 관절 내부의 윤활액, 그러니까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액체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이 윤활액이 충분해서 바로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분비되거든요. 또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도 많이 떨어져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바로 늘려도 잘 늘어나지만 오래된 고무줄을 갑자기 늘리면 뚝 끊어지잖아요. 우리 근육과 인대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해요.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은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10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부상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해주세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팔을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특히 어깨 부분은 꼼꼼히 풀어주셔야 해요.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시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세요.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무릎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구부렸다 펴주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무리한 고강도 운동.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젊었을 때처럼 운동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운동한 보람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운동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무리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절대 금물이에요.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돼요. 먼저 심폐기능이 떨어져요. 심장이 한 번에 펌프질할 수 있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고 폐활량도 감소해요. 젊었을 때에 70-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근력이 60-70%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 강도는 예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죠. 또 회복 능력도 많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지만 60대 이후에는 일주일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실제로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6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또 근육이나 관절 부상도 훨씬 많이 생기고요. 그럼 어떤 강도로 운동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딱 적당해요. 너무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너무 강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가 적당해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에요. 65세라면 220-65,155가 최대 심박수이고 여기서 60-70%면 93-108 정도가 적당한 운동 강도예요. 하지만 심박수를 재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살짝 숨이 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하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요. 처음에는 이 강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더 낮춰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되면 서서히 늘려나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세 번째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운동이 좋다더라. TV에서 이 운동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라고 해서 매일 똑같은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걷기가 좋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속도로 걷기만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체조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꾸준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 몸이 그 운동에 완전히 적응해버려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힘들었던 운동이 점점 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해도 체력이나 근력이 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근육 불균형이에요. 특정 운동만 계속하면 특정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걷기만 계속하면 다리 근육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상체 근육은 점점 약해져요. 반대로 팔 운동만 계속하면 하체가 약해지고요. 이런 근육 불균형은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한 근육과 약한 근육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거든요. 특히 허리나 무릎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세 번째 문제는 지루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매일 똑같은 걸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운동을 조합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을 기준으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유산소 운동인 걷기나 수영을 하시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이나 요가를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좀 다른 운동,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재미있는 운동을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평지 걷기, 내일은 언덕 걷기, 모레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식으로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상체 중심, 내일은 하체 중심, 모레는 전신 운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 전체의 균형도 맞춰지고 지루하지도 않고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운동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운동을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네 번째, 아플 때도 무리해서 운동하기.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실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오늘 몸이 좀 아픈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운동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그 부위가 손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시기예요. 이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작은 부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무릎이 살짝 아픈 상태에서 계속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운동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 연골이나 인대에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오랫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죠. 또 감기나 몸살 같은 컨디션 난조일 때도 운동하면 안 돼요. 이미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느라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몸에 더 큰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그러면 회복이 더 늦어지고 심한 경우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운동을 쉬어야 할까요?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평소보다 심하게 피곤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는 운동을 쉬는 게 좋아요. 그럼 운동을 아예 안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평소보다 강도를 많이 낮춰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완전히 쉬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평소 운동량의 30-50% 정도로 줄여서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컨디션이 더 나빠지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그동안 쌓은 운동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휴식이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5번째, 혼자서 위험한 운동하기. 5번째 주의사항은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 거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요. 젊었을 때는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현기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있다면 정말 위험해요. 본인도 다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져요. 근육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생기거나 관절에 순간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혼자서 운동하고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혼자서 하다가 바벨에 깔려서 큰일 난 경우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운동 파트너를 만드시거나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하세요. 같은 연령대의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도움도 되고 안전도 챙길 수 있어요. 또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어요.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언제 어디서 운동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절대 무리한 무게나 강도로 운동하지 마세요. 혼자 할 때는 특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멋진 몸 만들다가 다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운동하는 장소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은 헬스장이나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기. 여섯 번째는 운동 효과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TV에서 본 대로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젊었을 때는 자세가 좀 틀려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회복력도 좋고 근육도 강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거든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틀리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정작 허벅지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위만 힘들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는 특정 관절이나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돼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이나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복근 운동을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면서 하면 허리 근육이나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척추뼈도 약해져 있고 추간판도 얇아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운동을 잘못된 자세로 하면 어깨 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생기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아프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목 운동도 조심해야 해요. 목을 무리하게 꺾거나 돌리면 목뼈나 목 근육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목은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예요. 헬스장의 트레이너나 운동 강사에게 정확한 자세를 배우시는 거죠. 처음에 조금 비용이 들어도 나중에 부상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혼자서 운동하신다면 거울을 활용하세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면 잘못된 자세를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어요. 특히 양쪽이 균형 있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인터넷 영상은 잘못된 내용도 많으니까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정확한 자세로 10번 하는 게 잘못된 자세로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안전해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달리기, 조깅, 점프 운동, 격렬한 에어로빅 같은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라톤도 뛰었는데 조깅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관절 연골이 많이 얇아져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충격을 잘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딱딱해져요. 뼈 밀도도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 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이런 상태에서 충격이 강한 운동을 계속하면 뼈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조깅이나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 관절염이 생기거나 발목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계속 반복하면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충격이 강한 운동은 허리에도 좋지 않아요. 점프 동작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는 운동은 척추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을 가해요. 60대 이후에는 추간판이 얇아져서 이런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져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아예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절에 무리가 적은 저충격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수영이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는 뛰어나고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영만한 운동이 없어요. 아쿠아로빅도 좋은 선택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인데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도 있고 동시에 관절에는 부담이 적어요. 실버 요가나 실버 필라테스도 추천해요.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관절에 무리가 거의 없어서 안전해요. 실내 자전거나 누워서 하는 자전거 운동도 좋아요. 무릎이나 발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걷기도 좋지만 너무 빠르거나 오래 걷지는 마세요. 그리고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 같은 부드러운 곳에서 걷는 게 좋아요. 운동화도 쿠션이 좋은 걸로 신으시고요. 8번째, 운동 후 정리운동 건너뛰기. 8번째는 준비운동만큼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운동 끝나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샤워하러 가시거나 집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운동 다 끝났는데 뭘 더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리운동은 준비운동만큼이나 중요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하고요. 왜 정리운동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 중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근육도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예요. 운동 중에는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문제예요.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다음날 심한 근육통이 생겨요. 60대 이후에는 회복이 느려서 이런 근육통이 며칠씩 지속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장에 무리가 가는 문제예요. 격렬한 운동 후 갑자기 멈추면 심장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는 근육과 관절의 경직 문제예요. 운동 후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될 수 있어요. 이게 만성화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다음 운동할 때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정리운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5-10분 정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예를 들어 빨리 걷기를 했다면 천천히 걷기로 바꿔서 5분 정도 더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이에요. 운동에서 주로 사용한 근육들을 중심으로 10-15분 정도 충분히 늘려주세요.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 가슴 근육을 골고루 늘려주시면 돼요. 스트레칭 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호흡도 중요해요. 스트레칭 하면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의 긴장이 더 효과적으로 풀려요. 정리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근육통도 훨씬 덜하고 피로회복도 빨라져요. 9번째, 수분 섭취 무시하기. 9번째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목 안 마른데 뭘 마셔? 물 마시면 운동할 때 방해되라고 생각하면서 운동 중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금세 목이 마르다고 느꼈는데 60대 이후에는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